그다음에 지금 IT는 말씀드렸지만 뭐 삼성전기라든지 LG이노텍, LG전자 이 정도는 꼭 보자고 제가 대형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IT 쪽에 이제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반기에는 더더욱이나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거기에서 왜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그러게요. 오늘 이제 조선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언급을 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6월 16일 날이었습니다. 6월 16일 날 그 IMO MEPC 76차 회의라는 게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뭐가 발표가 됐냐면 EEXI라고 해서 이게 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 어렵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데 현존선 에너지 효율 지수라는 그 지수입니다. 그리고 CII라고 해가지고 Carbon Intensity Indicator, 그러니까 탄소 집약도 지표. 그러니까 이제 EEXI와 그다음에 CII 두 개의 지표를 도입하기를 결의가 됐습니다. 이게 국제규약인데요. 해당 규제는 2023년 1월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EEXI 같은 경우는 선박 운행 시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을 이제 규제를 한다는 거거든요. 옛날에 IMO 2020 뭐 한참 얘기했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그거 비슷한 건가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는 2030년까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남아있지만 이 두 가지 규제는 2023년 1월부터 시작입니다. 별로 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신규 건조 선박에만 적용되던 EEDI와 달리 이 400GT급 이상의 국제 항해 현존선들에 대해서 모두 적용되는 게 EEXI고요. 지수 계산 공식에 의해서 도출되는 최소 효율 기준을 준수할 것을 이제 국제적으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CII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량을 이제 매년 조선주를 몰래 사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니. 네, 측정하면서 이제 에너지 효율에 따라 선박의 등급을 분류를 하게 되고 선박 분류가 만약에 E나 D 등급으로 분류가 되면 이제 SEMP라고 해가지고 선박 에너지 효율 관리 계획을 꼭 이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관련해서 이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에서 선박이 완전히 퇴출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이제 시장이죠. 그래서 규제 시행과 더불어서 탄소 배출 절감안으로 2023년부터 26년까지 연간 2%의 탄소 감축을 통해서 4년간 기존 탄소 배출량 대비 약 11%를 절감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서구안은 이 제안에 대해서 결국 이제 서구안 제안이 어떻게 됐냐면 연간 최소 4% 감축에 4년간 22%를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 대비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이제 규정이 됐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이 합의가 좀 아쉬운 대목은 일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제 방향성은 확실하게 명확하게 나왔다는 점에서는 이것이 그 한국 조선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지금 수주는 사실 엄청나게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조선주가 그만큼 가지는 못했던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이 국내 조선사의 수혜가 당연히 되는 건가요? 네. 사실 뭐 예전에 한번 조선업종 이야기하면서 한번 아주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글로벌 중고 선박은 3만 척입니다. 이 중에 이제 IMO 2030 이게 되면은 결국 2030년까지 중고 선박을 LNG나 LPG 선박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되죠. 그러면 절반 정도만 바꾼데도 15,000석 그리고 10년 동안 바꾸게 되면 연간 1,500척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국내 조선소 모든 조선소가 풀캐파로 1년에 인도 수주할 수 있고 이제 할 수 있는 풀캐파가 연간 300척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연간 1,500척을 이게 수주를 해야 되는데 이게 300척밖에 소요가 안 되니까 굉장히 이거는 뭐 엄청나게 빠듯한 거죠. 글로벌 수요가. 그래서 빅사이클이 왔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중국이나 인도가 뭐 굉장히 강력하게 경쟁력이 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경쟁에서 이탈한 지 꽤 오래됐고요. 중국의 수주가 뭐 올라와서 이제 뭐 업계 중국에서 이제 업계 1위를 탈환한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건 기자가 사실은 정확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쓴 것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LNG, LPG 선이 이제 거의 유럽에서 발주하는 그 선박은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보면 되고. 자체 발주가 그렇죠. 많은 모양이죠. 중국 내 로컬 발주인데 뭐 LNG, LPG 선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유럽의 메이저급 선박의 발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본다면 글로벌 LNG, LPG 선 관련된 친환경 선박은
100% 독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최근에 이제 이런 규제가 관련된 IMO 2020 이런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속도가 조금 이제 규제가 늦은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속도는 최근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해운업 관련된 부분에서 선사들이 다소 좀 미뤄왔죠. 규제에 대해서 계속 미뤄달라. 그게 해운업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캐파를 늘리는 거, 그러니까 이제 선박 발주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다소 좀 부담을 늘려봤습니다만 최근에 해운 시황 개선 때문에 규제를 미룰 수 있는 명분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워낙 좋지 않습니까? HMM도 마찬가지고 해운업황의 시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규제를 늦춰달라고 할 수 있는 뭐 어떤 명분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대형 선박 건조에는 약 2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3년 1월부터 이게 적용이 된다면 선주사들은 지금 빠르게 선장 구성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당장 발주를 이제 LNG, LPG선을 할 수밖에 없는 규제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금 해운업황 시조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선박 건조 2년 정도의 소요를 생각한다면 아마 LNG 추진 선박이 보편화되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국내에 대한 어떤 선박 수주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암모니아 추진 선박도 이야기가 이제 2025년 이후에 상용화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암모니아 선박 같은 경우는 현존 기술 중에서는 LNG 추진선에다가 이 암모니아 관련된 추가 장비를 장착하는 것이 가장 기술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돼서 결국은 암모니아 추진 선박도 이제 LNG, LPG선을 결국은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전반적인 궤를 본다면 보수적인 유럽의 선주의 성향상 아마 중국으로 못 갈 것 같고 일본은 이미 끝났고 한국밖에 없다는 부분에서는 네. 조선업종의 빅사이클은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그러니까 조선업의 환경 변화네, 그죠? 네. 친환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수급 이런 걸로 조선주 얘기를 쭉 해주고 계신데요. 그러면 네, 궁금한 건 다음 질문 뻔하죠. 조선주 가운데 그러면 다시 좀 보자. 뭘 봐야 돼요? 뭐 현대 관련 주식이 제일 낫겠죠. 네. 뭐 그러기도 하고요. 뭐 조선업종은 아마 LNG, LPG 선을 하는 종목이면 다 같이 보셔야 되는 네.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결국 이제 PBR 기준으로 봐서는 다소 이제 단기적으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근데 최근 뭐 일봉을 보신다면 고점에서 제법 조정을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다시 돌려 들어가도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서 아마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벙커 시유를 쓰는 이 선박이 이 위성에서 이제 사진을 이제 찍어서 이제 벙커 시유를 쓰는 선박이 가는 것을 위성에서 사진을 찍으면 선박에 불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면서 이 폭탄 한 대 맞은 이렇게 선박처럼 이렇게 보일 정도로 엄청난 이제 오염을 이제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리 지금 탄소 배출 관련된 이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은 국제적 공조가 지금 이루어진 상태이고요. 사실 우리가 피부적으로 이제 일반 개인들은 못 느끼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정상들은 이 탄소 배출을 엄청나게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바이든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가장 핵심 화두로 뭐 ESG 경영 하는데 이게 정부 정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아마 조선 관련돼서 LNG, LPG 관련된 부분들은 수주 산업에서는 굉장히 우려하다. 근데 이 실적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뭐 주가가 오르냐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조선주는 지금의 현재 실적이 언제 거냐면 결국은 2년 전에 수주 받은 것을 현재로 이제 실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사이클이 2년 전의 수주가 현재 매출로 영업이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실제 이제 뭐 실적 시즌에서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을 조선업종 보는 게 아니라 수주의 잔고 추이가 어떻게 가냐를 보고 조선업종은 트레이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최근 수주 잔고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장기 우상향 그림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단기적으로 끝날 만한 이슈는 전혀 아니다. 그래서 LNG, LPG 관련된 수주를 거의 이제 한국이 100% 독점으로 글로벌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계속 눈여겨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조선주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그와 관련된 조선 기자재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해운 시장 관련해서요. 네. 오늘은 네, 앞서가는 남자 박근영 차장님이 조선주 얘기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선주 얘기하니까 일단 조선주 얘기하면 기자재 뭐 그다음에 이런 거 얘기하지 않보다 조선주를 먼저 얘기하잖아요. 배 네. 만드는 업체들. 네. 그러니까 뭐가 좋으냐. 뭐 현대와 관련된 거는 좋다 그러셨고요. 여러분들은 또 그중에서 뭐 미포조선 좋다 그러시는 분도 있고요.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지금 오늘은 이제 관심 있으신 거는 기자재 업종이에요. 차장님은 그 얘기 넘어가기 전에 네. 요거를 지금 물어보신 게 뭐 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현대 계열이 낫다는 거죠, 차장님. 그러면. 뭐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뭐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고 현대해양도 네. 마찬가지고 대우조선해양, 그다음에 삼성중공, 뭐 LNG, LPG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수주 실적을 좀 보시자면 네. 어느 쪽에서 LNG, LPG의 수주 성과가 높으냐를 좀 보시면 이제 좀 차별화돼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괜찮습니다. 현대미포도 괜찮고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도 사실 뭐 한국조선해양 보면은 좀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없고 상당히 주도적 탑픽으로서는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서 네. 한국조선해양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탑픽으로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뭐 현대미포라든지 따라가는 종목들은 있겠죠.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좀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 충분히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조선업종 얘기를 하시면서 기자재 업종을 주목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 이유하고요. 또 어떤 기업을 봐야 될까요? 네, 결국 이제 다 뭐 보시는 분들도 다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기재자라고 하면 이제 선박 엔진을 바꿔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HSK 엔진 뭐 이런 거에 좀 그렇죠. 뭐 그 결국 이제 LNG DF 관련된 엔진인데요. 이게 디젤 엔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기존의 저속 엔진 경쟁 구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내는 엔진사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는 1위 업체가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본부가 있는 거고요. 중공업. 예, 예. 그래서 이제 아까 현대중공업 말씀을 누가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사실은 국내는 1위입니다. 네. 그리고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2위가 이제 HDSD 엔진인데 이미 수주 잔고가 1조를 넘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뭐 7천억 정도 수주건이 있었는데 현재 HDS 엔진이 벌써 1조를 훨씬 넘어섰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뭐 1조 5천억까지도 지금 열려있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엔진도 LNG 관련된 LPG 관련된 수주 선박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두 개밖에 없는 국면에서는 결국은 넘쳐날 수밖에 없는 수주가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LNG가 주요 선박 연료로 자리 잡으면 보냉제 수요가 당연히 올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지금 동성 화인텍이나 한국 카본 정도가 이제 수혜가 당연히 될 것인데요. 이제 이 중에서 특히 본다면 아마 IMO 타입 C LNG 연료 탱크의 설계 제작 뭐 여러 가지 관리 등을 총체적으로 하고 있는 동성 화인텍이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기자재 업체 가운데 동성 화인텍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동성 화인텍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네. 네,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좀 무겁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그 시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그렇기도 하고, 근데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중장기 우상향 그림을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 뭐 조선업종 좀 더 간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소재 업종 중에서는 동성 화인텍이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는 좀 가볍고 또 이제 수급도 최근에 보시면 동성 화이팅은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분기 수주 잔고가 7,287억 정도 수준입니다. 전년과 비교해서 약 47%나 급증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발주량의 100%를 국내 조선사들이 하고 있다는 입장에서는 결국은 수주 잔고가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동성 화이텍 매출 실적이 3,500억 정도 수준에 머물렀다고 생각한다면 최근에 수주 잔고가 3,248억 정도가 된다고 했을 때 7,248억 정도가 된다고 했을 때 한 2년치를 이미 동성 화이텍은 이미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6월 달에 아까 채택됐던 그 규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된다면 하반기 이후에는 수주 잔고가 좀 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170K급 이상 글로벌 LNG선 수주 잔량이 약 글로벌 124척 정도 수준인데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LNG 수주 관련해서 4년간 보여온 한국 조선소들의 수주 실적이 4년간 연간 한 50척 내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글로벌 120척 중에 아마 50척 정도를 이제 전체적으로 해왔는데요. 이 부분에서 올해도 한 120척 정도 또 이제 수가 계속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에 수주 잔량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성 화이텍 실적을 본다면 2018년도 정도를 바닥으로 놓고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 국면이라서 아마 전체적으로 이런 실적이 올라오면서 이익단이 좋아지고 또 현금 흐름도 좋아지는데 아마 순차입금 같은 경우도 올해 1분기 말 순차입금이 245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 지금 순차입금이 83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245억대로 순차입금도 떨어지면서 재무구조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올라온 상황이고요. 올해 실적 기준을 봤을 때 밸류에이션 PER이 한 11.6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는 9.8배까지 떨어지고요. 올해 ROE가 전체적으로 26% 정도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ROE가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고 PER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빠지고 있는 국면이라 주가 부분은 좀 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LNG
본행제 이런 거죠? 예. 동성화이텍. 어쨌든 그렇죠. 지금은 LNG에 주목해야 된다는 게 또 선박 가운데 포인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동성화이텍. 그러면 한국카본도 얘기하잖아요. 동성화이텍, 한국카본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한국카본보다도 동성화이텍이 조금 더 주목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최근에 뭐 관련해서는 뭐 네. 카본보다는 동성화이텍이 좀 더 수급적인 면이라든지 그다음에 네. 실적이 나오는 부분들이 확실히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음. 그런 부분에서는 저 개인적으로 뭐 수급 체크만 해봐도 최근 한 1, 2주 정도 기관 외국인이 샀던 단가보다 훨씬 더 빠져 있는 자리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13,000원 위에서 지금 평균가가 최근에 수급이 이제 들어온 것 같은데 뭐 어제 종가 기준으로서는 13,000원 언더에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장이 좀 코스닥이 빠지면서 불구하고 뭐 그래도 거래소 같은 경우도 지금 개별 종목도 상당히 안 좋았는데 오늘은 또 13,000원 언저리까지 또 올려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리 자체도 좀 나쁘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동성화이트는 충분히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밸류 이런 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밸류로 봐야 되나요? 지금 13,000원짜리인데 네. 좀 이제 추정할 수 있는 네, 우리가. 올해 밸류가 제가 아까 11배 정도 수준이라 음. 말씀드렸고요. 내년에는 10배 이하로 떨어지는 국면입니다. 그리고 네. 내후년에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ROE는 수주 잔고가 올라오면서 결국은 현금 비중이 높아지고 지금 부채 비율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ROE 개선도 지금 26%까지 ROE 개선이 된다고 보면 주가는 좀 더 우상향 그림으로 슈팅이 나갈 수 있다 바라보겠습니다. 네.